자, 90페이지 보니까 5번에 무슨 등기가 있어요? 말소 회복 등기. 자, 말소 회복 등기 스타트는 어디서부터 스타트를 끊어줘야 돼요? 맨 위에다가 요거 하나, 스타트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요 지문은 어때요? 자, 봐봐요.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 인정, 불인정.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IQ 테스트가 나와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말소 등기가 불가능한 것을 골라라.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등기를 골라라? 말소 등기를 골라라. 이 말이잖아요.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봐봐요. 자, 여기 이제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이역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이역 써놨죠? 자, 지웠어요? 안 지웠어요? 또 지울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거예요.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럼 다시 썼습니다. 이역이라고 썼어요. 뭐예요? 이게 회복 등기야. 그럼 말소 등기는 뭐의 대상이 된다? 말소 회복 등기의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가 말소 등기하고 일단 말소 등기, 말소라는 단어와 말소 회복이라는 단어는 매치가 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소 회복은 이런 관계에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제 내공이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봐봐요. 당사자, 신청. 그래서 신청, 강공서, 척탁, 등기관, 재관. 한번 봐봐요. 말소 등기가 신청으로 이루어졌다면 회복 등기도 뭐예요? 신청으로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척탁이면 여기도 척탁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자, 여기가 직권이다. 여기도 뭐예요? 직권. 그래서 문제 풀이할 때 항상 뭐예요? 말소 줄 거 놓고 회복 등기 그 앞에를 확인하라고 그럽니다. 앞에가 봐봐요. 그러면 앞에가 직권으로 말소 회복됐다면 직권으로 말소됐다면 단독 신청해 할 수 있다. 어때요? X. 앞에가 직권 말소면 회복 등기도 직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예요? 말소 회복 등기 이제 개념 우리가 잡았죠. 뭐예요?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도 될 수 있고 뭐예요? 읽어봐요. 일부도 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부적법 말소라는 거예요. 부적법 말소. 이때 부적법 말소는 적법이에요? 부적법이에요? 부적법. 언제나 부적법 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발적 말소는 회복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맨 밑에 봐봐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맨 밑에. 자, 그러면 밑에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는 회복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네 번째 줄.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발적 말소에 대해서는 회복 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는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 여기는 일부. 전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죠. 그래서 주등기. 여기는 보기 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는 뭐예요? 앞에 뭐가 붙는냐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된다. 한번 봐봐요. 그러면 22회 때 다음 중 부기 등기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럼 반대해서 가면 주등기 골라라. 그거는 5번에 전부 말소 회복 등기. 무슨 등기? 주등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근데 요 지문에 봐봐요. 여기 요걸 활용을 못 해먹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봐봐요. 언제나 부적법 말소죠. 그럼 봐봐요. 자, 이제 봐봐요. 매치되는지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다? 언제나 부적법 말소.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 말소된 원인은 묻지 않는다. OX. 봐봐요. 분명히 이걸 매치가 안 되잖아요. 하고. 봐봐요. 다시. 말소 회복 등기 말소된 원인은 묻지 않는다. 어때? X. 말소된 원인은 적법도 있고 부적법도 있다. 그래서 뭐 법이 좀 어려운 거지. 그러면 이걸 공개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야 돼? 봐봐요. 말소 회복 등기 부적법으로 말소된 원인은 묻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말은 뭐하고 똑같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뭐하고 똑같아요? 읽어봐요. 자발적 말소. 자발적 말소는 적법이에요? 부적법이에요? 적법. 그럼 자발적 말소는 회복 등기가 가능? 불가능? 불가능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말소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럼 말소 회복 등기는 아무 말이 없으면 원칙이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권리는 원칙은 권리적인 측면은 원칙이 공동이라는 걸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거기 저 강의 노트에서 저기 자 밑에서 그 위에서 네 번째 줄 봐봐요. 끝에
등기의 전부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맨 위에 근데 맨 위에서 네 번째 끝에 자, 등기의 전부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이때는 무슨 등기다? 말소 회복 등기라. 정부는 뭐예요? 주등기, 일부는 부기 등기. 그렇죠? 자,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 거기 나와 있는데 우측에 보니까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소 회복 등기 오늘 마무리 짓고 가야 돼요. 말소 회복 등기에서 우리 형님 누님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자, 말소회복 등기 이해관계인을 따지는 문제가 참 우리 또 나중에 골칫덩어리예요. 17회 때 한번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공식이 있어요. 1단계, 2단계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 아주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공식이야. 그러면 외워둬야죠. 첫 번째 1단계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양립 가능해야 돼. 양립이 가능해야 돼. 양립이 가능해야 돼. 양립이 불가능하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2단계는 뭐다? 기분이 더러워야 돼요. 그래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불이익을 받는 자야 돼. 자, 3단계는 무슨 등기시를 기준으로 하느냐? 회복 등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복 등기시 기준.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양립 가능. 우리 공인중개사는 거진 1단계에서 거진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법무사는 이제 3단계, 4단계로 이제 3단계, 2단계, 3단계로 가지만 요렇게 적어놓고 연습 한번 해보죠. 양립 가능. 뭐라고 써놨어요? 불이익을 받는 자, 회복 등기시 기준. 자, 그럼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설명을 들어서 약간 구체화시켜 나가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미 다 배워서 이제 봐봐요. 자, 소유권하고 소유권은 양립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이중구는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봐봐요. 지상권하고 지상권은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무슨 관계? 이중지상권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전세권하고 전세권은 양립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거 때문에 지금 이중지상권, 이중전세권을 지금 세뇌교육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양립이 가능. 그러면 우리 17회 때 봐봐요. 한 지문. 말소회복 등기 이해관계인에서 양립 불가능한 경우도 제3자 이해관계인에 속한다. 어때? X. 무슨 가능? 양립 가능해야 돼. 근데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A가 B한테 1억의 전세권을 설정해놨어요. 전세권을 설정해놨어요. 이 전세권을 제3자한테 넘겨줬어요. C한테 넘겨줬어요. 뭘까요? 여기에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등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거는 무슨 등기? 주등기. 이거는 부기등기. 이게 말소가 됐어요. 그럼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도 말소되죠. 그런데 그러면 이 전세권이 말소할 때 이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이해관계인이죠. 왜 주등기가 말소되니까 부기등기도 말소되잖아. 불이익을 받았죠. 근데 만약에 말소됐다가 또다시 말소가 됐어요. 이게 회복이 됐어. 전세권이 회복되면 던달아 뭘로 따라? 저당권도 회복이 되죠. 근데 이때 저당권은 말소 회복된 게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읽어봐요. 불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다 탄력적으로 요 지문 자체를 가지고 놀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봐봐요. 전세권이 말소됐다가 이것도 말소가 됐죠. 전세권이 회복이 돼서 다시 회복이 돼서요. 전세권이 회복되니까 저당권자도 회복이 되죠. 그러면 이때 저당권자는 뭐예요?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게 회복이 되니까 이때 저당권자는 뭘 받았어? 이익을 받았어요? 불이익을 받았어요? 이익. 그때는 뭐예요? 뽑아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지는 문제가 나와요, 종종. 우리 독창성 문제로 나면 이건 공식이야, 공식. 그러면 우리 요것만이라도 한번 두 개라도 좀 숙제하고 가자고요. 근데 말소회복 등기는 이제 다 끝났어. 기본서 안 읽어도 돼요. 그럼 말소회복 등기 이해관계는 읽어봐요. 무슨 가능? 양익 가능, 불이익을 받는 자, 회복 등기 시를 기준. 그럼 봐봐요. 여기 이제 나온다고 봐봐요. 말소회복 등기 이해관계는 말소 등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어때? X. 무슨 등기? 회복 등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말소 회복 등기 이해관계인 따지는 문제 뭐예요? 하나의 공식이라는 거야. 공식. 그러면 자 봐봐. 이제 숙제해야죠. 공식을. 1단계 양익 가능, 2단계 불이익을 받는 자, 3단계는
회복 등기 시를 기준. 그렇죠? 그럼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요 정도라도 좀 알아두라고요. 딴 거 다 지우더라도 자, 급할 거 없다니까. 지금 급해봐야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말소 등기랑 말소 등기, 인정, 불인정, 불인정, 무슨 등기? 말소 회복 등기의 대상. 그럼 말소 회복 등기의 요건은 이거 봐요. 전부, 일부, 부적과 말소. 이때 부적수 말소는 언제나. 오케이, 끝. 그쵸? 이것만 정수. 그러면 이제 요거 어차피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갑시다. 자, 프린트를 한번 와봐요, 이제. 자, 이제 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활용을 해야죠. 자, 그러면 거기 몇 번 문제를 보내면, 거기 19번 문제를 한번 봐봐요. 자, 9번 문제. 찾았어요? 9번 없어요? 9번 문제 없어요? 왜 없어요? 9번 문제가 없기로는. 자, 9번이죠. 자,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을 매수한 사람이 소유권을 전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이를 바로 적기 위한 등기는 뭐예요? 경전 등기. 요거는 모의고사도 출제된 게 이 문제네요. 미리 봤으면 그냥 하나 던지는 건데.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네. 자, 10번은 직권의 한 말소 동그라미. 말소 앞에 뭐가 있어요? 직권. 상식적으로 한번 봐봐요. 아닌 것은. 등기한 근자가 어떤 데 사망 동그라미. 아, 사망했는데 뭐, 사망하면 저도 죽으면 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겠네? 다망은 단독 신청이죠. 그래서 단독 신청이죠. 자,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2번은 농지 동그라미. 농지. 자, 뒤에 전세권 동그라미. 농지 전세권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설사 등기되면 등기관이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자, 3번은 동일한 부동산의 이중으로 보전 등기 됐대. 됐죠? 이중으로 보전 등기면 선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 후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자, 4번은 매매와 동시에 이루어졌대, 동시에 하지 않았대. 동시에 하지 않는 환매 특약 등기는 29조 2호. 뭐예요? 직권 말소. 한필의 토지 일부 동그라미. 토지 일부 동그라미. 보전 동그라미. 보전이 뭐예요?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죠. 그럼 일부만 개설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대로.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자, 그러면 11번으로 갑니다. 말소 회복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이를 회복하게 한 등기이다. 맞나요? 당사자가 자발적 동그라미. 자발적은 적법이에요, 부적법이에요? 적법. 고로 말소 회복 등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네. 3번에 직권 동그라미. 그럼 뒤에도 직권이 나와야 돼. 그쵸? 뒤에 뭐라고 나와서 단독. 그러면 있다. 틀렸네. 정답은 몇 번? 3번. 그죠? 자, 4번에 말소할 등기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대. 제3자 줄 쳐놔봐요.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럼 제3자가 있으면 제3자의 승낙서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권리적 정면이니까. 말소 회복 등기를 하는 데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는 권리 취득 등기시나 말소 등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읽어봐요. 회복 등기시 기준. 이게 말소 회복 등기의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저기 9번과 같은 9번 있죠. 9번. 그게 경정 등기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경정 등기로 처리되는 이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럼 10번에 말소 등기에서 제일 어려운 거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 그럼 선생님 문제가 안 풀리더라도 괴로워하거나 설파하거나 하나도 없어. 이거는 어려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 이제 권리와 관련돼서 문제를 접근해 볼 거예요. 매치가 지금 바로 보고 바로 매치가 되면 올해 100% 합격이야. 100% 합격이에요. 근데 바로 문제 들었는데 매치가 안 되면 그거 100%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은 많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죠. 며칠 남았어요? 182일이나 남았어. 엄청난 6개월이나 남았다고, 6개월. 근데 지금부터 포기한다. 그러면 아들한테 아들이 와서 공부 하나 포기한다. 그러면 뭐다 때릴 거, 안 때려요? 때릴 거 뻔히 알잖아. 나 대학 가는 거 포기할 거예요. 아마 야구 방망이로 때릴 거야. 그러면 자기가 집에 가서 나 2차 포기할게. 그러면 아들이 때려야지. 그렇죠, 당연히. 하다가 포기하는 게 어디 있어. 고고 가야지. 그런 의미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91페이지로 가요. 강의 노트. 자, 6번은 뭐가 나오죠? 소유권 보전 등기. 별표 새겨놓고 보전 등기는 무조건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천천히.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엊그제 우리 시작한 것 같아요. 엊그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1월 달에 우리 첫 강의 때. 생각도 안 나죠?
뭐라고 써놨어요? 삼심. 심자가 무슨 심자예요? 망심. 그래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처심, 열심. 뭐라고 써놨죠? 뒷심이야. 자, 엊그제 시작한 건데 처심 11월 달에 겁나게 한번 시작해보자. 폼나게 시작해보자. 그랬더니 지금은마다 다 떨어져서 열심, 뒷심도 없고 열심도 안 하고요. 그렇죠? 제가 초심의 마음이 있으면 열심히 했으면 포기해도 제가 열심히 해서 진짜 열심히 해서 포기한다고 그러면 포기하세요 그럴 거예요. 근데 열심히도 안 하고 열심히도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여기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뒷심을 발휘하라고. 뒷심이 가장 중요해. 지금 몇 월 달이 가장 중요해? 10월달 시험 일주일 전이 가장 중요해. 우리 형님, 누님들은 요 일주일을 못 보내면 다 떨어져. 봐봐요. 일주일을 잘못 보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아세요? 가물가물해. 연식이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가물가물하다고. 그러니까 시험 일주일 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아세요? 지금 시험 일주일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강의 노트를 정리하고 요약집을 정리하고 다 정리하는 겁니다. 일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뒷심이. 그리고 갑자기 이제 뒷심을 일주일 전에 뭘 해야 될지를 갈피를 못 잡아요. 갈피를. 지금부터 자기가 일주일을 뒷심을 벌이할 시험 일주일 전을 지금부터 구상을 좀 해놔야 돼요. 어떻게 내가 공시법은 무슨 자료를 봐서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줘야 되겠다. 지금 그러면 공시법은 지금 뭡니까? 자, 자율모의 테스트 그거 딱 철을 딱 해놔가지고 내가 일주일 전부터 이래 풀어봐야 되겠다. 이런 테스트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그래서 뒷심 지금 지금 초심 봐봐요. 지금 열심히 한 사람 다 죽어요. 몇 월 달에? 7, 8월 달에 지쳐가지고 다 해결해요. 거의 완전 땡칠이 됩니다. 땡칠이 돼버려요. 그럼 여기 봐봐요. 자, 초심의 마음이야. 그러면 스타트가 중요한 거야, 스타트. 그 마음으로 끝까지 가시고요. 우리 등기도 스타트가 있어. 그게 바로 소유권 보전 등기야. 보전 등기. 그러면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모든 등기는 소유권 보전 등기부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죠. 거기 위에 한번 봐봐요. 무슨 등기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보전 등기. 여기 보전이 뭐예요? 처음이야, 처음. 저 소유권은 각구예요, 얼마예요? 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눈으로 익혀요, 자기가. 자, 소유권 보전 등기란, 읽어봐요.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것. 이게 바로 소유권 보전 등기라는 거예요. 자, 소유권 보전 등기는 몇 종류? 몇 종류? 저 죽어버릴 거예요, 한 종류라고 그러면. 거기 가로도 2개 쳐놨다, 가로도. 거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토지와 건물이에요. 토지와 건물. 자, 소유권 보전 등기는 몇 종류? 2종류야. 토지와 건물. 그렇죠. 일부러 실수하지 말라고 그 앞에 소유권 보전 등기 앞에 딱 해서 2개 딱 공간을 비워놨는데 토지와 뭐다? 건물. 근데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소유권 보전 등기는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점검하지 않아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전 등기는 항상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그러니까 문제 밖에 토지가 붙었는지 지문 안에 토지가 붙었는지 건물이 붙어요. 대부분 실수하는. 어제 오후에 기출문제 풀이하는데 토지인지 건물인지도 한시도 안 하고 보전 등기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 몇 종류? 2종류. 토지와 건물. 읽어봐요. 각구를 처음은 깨끗해야 안 깨끗해? 그래요. 서류 제출할 필요 없어. 단독 신청이라는 거네. 처음이죠. 새롭다. 무슨 등기? 기입등기라는 거야. 기입등기라는 연결이 돼요.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처음 하니까 어때? 보전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바로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연결이 되는 거야. 이걸 끝까지 요거는 이제 자기는 이제 보전은 처음이라고 써놓고 이제 보전은 눈으로 읽으라고. 어떤 게 많이 파생될수록 좋다라는 게 이 처음이라는 단어에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처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원리. 봐봐요. 뭐라고 읽어봐요? 처음. 그럼 읽어봐요. 그래서 뭐라고 써놨나요? 봐봐요.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하는 거야. 보전 등기는 누가 신청한다? 대장상 최초의 명인. 그러면 대장이 5개면 보전 등기도 몇 개? 5개. 1개면? 1개. 그래요. 그 지문이 작년, 재작년 지문 나왔잖아. 건축물 대장이 1개만. 건축물 대장이 1개만. 건물 보전 등기도 몇 개? 1개. 건축물 대장이 5개만. 5개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최초. 그래서 뭐예요? 원칙. 원칙이 있으면 뭐 있어요? 그래서 봐봐요. 자기가 이제 봐봐요. 어떤 형님들은 열심히 해온다고. 봐봐요. 대장상 최초의 명인. 대장상 최초의 명인. 그러면 애워놓고도 써먹지를 못하는 거. 봐봐요. 읽어봐요. 매수인도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숫자가 무슨 숫자?
받을 수잖아. 그럼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매수인도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대장상 최초의 명인으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도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원칙이 있으면. 예. 그래서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국가, 허갈, 선계인. 이거는 예적인 측면이거든. 한번 봐봐요. 그러면 요 시험 문제.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는 직접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승계인? 허갈 승계인.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허갈이죠. 다시 읽어봐요. 허갈 승계인. 이렇게 읽어나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미등기 부동산의 포괄 유증자는 직접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이게 그러니까 3년 전에 출제된 2.5점짜리고. 뭐라고 써놨어요? 자,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의 정여받은 자는 직접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정여자는 읽어봐요. 포괄 승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등기 부동산을 전여받을 때는 어떻게? 상속인 앞으로 보전 등기하고, 그건 상속인에서 어디로? 이 정여로,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하는 거야. 써먹어. 그러면 또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이제 써먹는지 봅시다. 읽어봐요. 자, 읽어봐요. 미등기 부동산의 특정 유전자도 직접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특정 유전자는 포괄 승계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봐봐요. 어떤 사람은 이걸 원리를 가르쳐주면 원리는 써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써먹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보전 등기 몇 종류? 이제 틀리면 안 되죠, 이제. 자, 이제 그분을 위해서 힘을 북돋았고요. 그러면 건물에 특이한 게 있어. 여기에 바로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디에서만 나타난다? 건물에서. 이게 제일 많이 출제됐다고. 이제 7번에서 8번 출제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기초 쌓아왔으니까 이제 확정 판결은 몇 종류예요? 세 종류죠. 자, 그러면 원칙이 있고 A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칙이 있으면 A가 있어. 그러면 봐봐요. 다시 이제 확정 판결의 종류는 뭐예요? 확인, 이행, 형성.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 판결은 원칙은? 또 봐봐요. 또 그러다. 또 이행 판결이라. 그러니까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야. 봐봐요. 읽어봐요. 대장상 최초의 명인을 확인받아. 그래서 무슨 판결? 확인 판결이야. 원칙은 확인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행 판결도 속하고 형성 판결도 속합니다. 근데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몇이 되나 봐봐요. 자, 원칙은 무슨 판결? 확인, A적으로 이행과 형성 판결. 소유권 보전 등기 확정 판결은 불문한다. OX. 다시, 소유권 보전 등기에서 확정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 OX. 왜? 원칙이 확인 판결, A가 이행 판결, A가 형성 판결. 그럼 판결은 다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 그럼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소유권 보전 등기에서 확정 판결은 종류는 불문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에서 판결은 확인 판결만 한다. 어때? X. 이렇게 문제가 들어오는 거야. 자, 확인 판결. 자, 가다가 토지 주셨어요. 무슨 토지예요? 무주토지. 무주토지는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무주 건물은 누굴 상대로? 자, 무주 건물은 누굴 상대로 해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작년에 2.5점짜리 읽어봐요. 건물은 국가를 상대로. 틀렸네. 이게 작년에 2.5점짜리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뭡니까? 토지인지 건물인지 이걸 합니다. 이게 바로 보전 등기의 문제를 푸는 공식이야. 공식. 영어는 외워야 된다는 거야. 공식. 근데 공식을 외워놓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써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써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못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23회 때 봐봐요. 자, 소유권 보전 등기 시. 소유권 보전 등기 시 인감증명 첨부한다. OX. X. 등격 문제가 없죠. 처음이니까 인감증명 굳이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만 써먹으면 돼요. 이 원리를 해놓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형님, 누님들은 다 됐어. 공부는 다 됐는데 지금 문제 푸는 요령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걸.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기는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문제하고 매치가 안 돼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제일 맹점은 우리 형님, 누님들이 뭐가 안 돼요? 이론하고 문제가
소통이 안 돼. 소통.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데 그 소통이 안 되는 게 지금 제일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이 한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숙제해 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오늘은 봐봐요. 그러면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은 몇 정도? 보전 단계 몇 점이요? 그럼 보전은 뭐다? 그 정도.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봐봐요.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향상 판결. 에러도 슬퍼도 울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니까? 콩나물이니까. 캔디라고 안 그러네요. 자, 그럼. 그러니까 듣다 보면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그 밑에, 맨 밑에 한번 가봐요. 맨 밑에. 자, 3번에 뭐가 나와? 3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수영. 찾았어요? 여 수영도 조심해야 돼. 수영도. 여 수영도 뭘 조심하는 데서. 그럼 수영은 그 밑에 봐봐요. 미등기를 수영할 때와 기등기. 등기된 부동산 찾았어요? 미등기 부동산은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야. 그럼 봐봐요. 수용 등기는 언제나 보전 등기해야 한다. 어때? X. 이 논리가 어디 가서 써먹느냐? 자, 봐봐요. 똑같은 원리로 써먹어요. 읽어봐요. 수용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야.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점유 취득.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원래 원시 취득이란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거든.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으니까 보전 등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 봐봐요. 자, 점유 취득 시효를 거는 요 논리가 똑같이 여기도 들어가요. 봐봐요. 건보라가 있어요. 건보라가 토지 소유권자예요. 근데 배종이가 토지 일부에 대해서 20년 자주평온 공연하게 했어요. 그럼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죠? 배종이가 취득하죠. 무슨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는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은 무슨 등기하는 게 원칙이야? 소유권 보전 등기. 원시 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몇 년? 읽어봐요. 몇 년? 20년. 20년의 공백 상태가 뚫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건보라에서 배정으로 가는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하는 거야. 그럼 봐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권리 취득, 여기서부터 효과가 나타나면 또 몇 년의 방법이? 20년이 공백이 뚫려 안 뚫려? 뚫려. 그래서 점유 취득 시는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해서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야. 몇 년의 사실 상태? 20년의 사는. 그러면 20년이 단절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뭐라는 거야? 이때는 건보라에서 배정이 가능한 소유권 이전 등기요. 그래서 점유 취득 시에는 소급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의미가 그래요. 여기 읽어봐요.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원래 점유 취득 시에는 몇 번을 가요? 187조로 가려나?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4번이 중요합니다. 4번 우리 줄쳐놔야 돼요. 4번은 어디에서만 나타나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어디에서만? 건물. 여기 이제 제일 많이 출제. 작년에 그러면 간접적으로 8번째 출제된 게 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맨 밑에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전 등기 찾았어요? 예, 이게 나올 때가 됐어요. 요거 나올 때가 됐어요. 여기 이제 모의고사도 자주 출제되고 나올 때가 됐으니까 요거는 또 공식이 있어요. 봐봐요. 자, 다 적어놨을 거예요. 지난달 수강생들은. 봐봐요. 자, 이제 요거는 자기가 이제 손으로 써보는 거야. 보전은 뭐라고요? 처음. 소유권은 받고. 자, 직권은 등기가. 등기관이 최초로 개선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가 가려면 공식이 있어요. 원칙, 미등기 부동산. 그 다음에 뭐예요? 법원이어야 되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어야 돼요.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 요건을 갖추면, 자,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갖추면, 요 미등기 부동산은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해줘. 권한의 처분 제한을 걸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A외. A는 미등기 부동산.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자, 법원이고 대표적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야. 자, 임차권 등기명령은 누굴 보호해주기 위해서? 임차인. 자, 임차권 등기명령은 왜 해놓죠? 왜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해놓은 거죠? 임대차 뭐예요? 종료 후에만 가능하죠. 근데 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합니까? 이유는? 뭐예요? 보전권을 못 받았을 경우에? 아니야.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서 명령을 해놓으면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잖아. 그럼 제가 주소를 아무 데나 옮길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는 거야.
주거의 보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마음대로 주거를 이전하면 대학령이 상실하거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딱 해놓으면 제가 언제든지 딴 데 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뭘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 그럼 봐봐요. 이제 봐봐요. 어떤 사람은 이제 똑같은 분인데도 봐봐요. 이제 외웠어요. 읽어봐요. 원칙 읽어봐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미등기 부동산 법원 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하면 요 미등기 부동산은 직권으로 하고 거기에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준다라는 거야. 이거는 뭐다? 원칙. 이거는 예외. 이제 외웠어요? 자, 외웠으면 이제 매치만 시키면 되겠죠? 자, 봐봐요. 이렇게 이제 자기가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자, 이거는 쓸 필요 없이. 자, 봐봐요. 일단 전제 요건은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자, 패트릭스 한번 해보자. 막 글자 맞추는 거. 못 알아보라고 쓰는 거예요. 자. 자,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쓰지 말고 머리를 굴려봐요. 채권, 소유권, 보전기가 발생하는 거. 자, 일단 미등기를 전제로 합니다. 자, 미등기 전제로 읽어봐요. 가압류 뭐가 달라요?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 그럼 이거 딱 하면 직권이 툭 떨어져. 그래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와 관해 가압류 등기를 걸어줘.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이거 가압류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니, 어떤 거면 봐봐요. 미등기 읽어봐요. 무슨 등기? 미등기, 법원, 가압류, 소유권의 처분 제한. 이거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하네. 자, 이거 뭐예요? 무슨 등기? 가등기. 가등기는 뭐예요? 법원이에요? 아니죠. 탈락이네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갱매 개시 결정 등기. 법원이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네.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 직권으로 보전 등기와 관해 갱매 개시 결정 등기를 걸어준다라는 거야. 맞네요?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가처분. 가처분은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하네. 이거 뭐예요? 체납처분, 압류. 발생해 안 해? 안 하죠. 이거는 법원이 아니라 세무서구나. 세무서. 법원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법원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가? 자, 여기 보여야 한번 보이죠? 무슨 말? 임차권 등기 명령. 이거는 예적으로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봐봐요. 22회 때 박스 문제예요. 자, 봐봐요. 다음 중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 게 몇 개냐? 세어봐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이게 박스는. 그러니까 저걸 외워서 저거 봐봐요. 이걸 여기다가 갖다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야. 갖다 붙여주면.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학년님들이 지금 지금 현상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점수가 잘 나오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점수가 잘 나오면 뭐예요? 올해 처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작년에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재작년에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처음 하신 분들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나올 수가. 문제풀이를 아직 안 했는데, 그러면 뭐예요? 잘 나오면 뭡니까? 우리 올해 처음 잘한 사람이 잘 나오면 몇 점대? 30점대. 이게 진짜 잘한 점수예요. 그러면 선생님, 저 7.5 나왔는데, 그거 진짜 잘한 거야, 그거. 잘한 거야. 왜냐면 지금 뭡니까? 짬뽕이 돼 있어. 11월달, 1, 2월달, 지금 3, 4월. 몇 개월 했죠? 6개월. 그러면 과목이 머릿속에 온갖 자방이 짬뽕이 돼 있는 거야.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진짜 본격적으로 공부는 이제 5, 6월달이야. 5, 6월달. 그동안 봐봐요. 몇 개월 했어요? 6개월 했죠? 눈이 뚫렸어, 안 뚫렸어? 귀는 뚫렸어요? 네, 귀는 뚫렸어요. 그게 2개월이야. 눈 뚫려서 2개월이야. 입 뚫려서 6개월이야. 그래서 요즘 입 뚫리니까 뭐다 수강생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 났어요. 진짜 지금 싸우나. 딱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딱 뭐다 자리가 바뀌었죠. 그럼 반란이 일어난 거야. 수강생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야. 수업 뭐 잘 앉다가 여기 앉다가 맨 뒤에 앉아요. 그럼 보기 싫어서 보기 싫어서 싸워서 간 거야.
근데 여기는 언제나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싸운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아직 하기애애하고 좋다라는 거야. 지금 뭐 여기만 빼고 나머지는 싸움이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지각 변동이. 막 싸우고 지금 더 있으면 막 더워서 덥다고 그러고 춥다고 그러고 막 이제 봐봐요. 얼굴 핥히고 난리 납니다. 지금 난리 난다고. 지금 좀 더 참아봐요. 이제 7, 8월 달에 가면 날씨 덥지. 모의 가서 봤는데 점수 안 나오지. 그다음 짜증나지. 뭐다 뒤에서 발 막 떨고 있으면 떨지 말마. 그래. 복 떨어진다고. 아, 진짜요. 1년의 가정이에요. 1년의 가정이야. 1년의 가정이야. 근데 만약 자기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치가 시킨다. 그럼 뭐만 필요해요?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야. 시간이. 근데 지금 이걸 띄워놓고 이쪽으로 매치가 안 되면 그거 더 부단히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 그럼 봐봐요. 자, 23일 때 2.5점짜리. 봐봐요. 미등기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 시에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자, 이제 연필, 자기가 수학 문제를 풀어봐야 돼.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럼 등기관이 해준다.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야. 여기 읽어봐요.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그럼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직권. 발생한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씩. 그러면 요 말은 결론 또 변형이 돼요. 또 이제 봐요. 우리 형님들 봐봐요. 미등기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 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해놨는데 이건 안 나오고 또 이렇게 나와요.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또 변형이 돼버려. 봐봐요.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죠? 왜? 가압류를 촉정한 미등기부를 직권으로 보전 등기와 관해 뭐를 그러니까 가압류를 걸어주니까. 그러니까 이 지문이 이제 변형이 되는 거야, 변형이. 그러니까 이 등기법은 찍어줘도 똑같이 안 나오니까 안 나왔다고 그래요. 안 나왔다고 그래. 아, 진짜 그래요. 등기법은 요거 나옵니다 그랬는데, 선생님 똑같이 안 나왔는데, 변형이 된 거야, 변형이 된 거야. 근데 지정은 어때요? 지정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찍어준 거 그대로 나오거든. 그거는 바뀔 수가 없거든. 바뀔 수가 없다는 거야. 등기는 막 민법 선생님 찍어줬죠. 그럼 그거 나오는 거야. 근데 똑같이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문이 변형이 되니까. 민법하고 등기법이 지문이 변형이 된단 말이야. 변형이 돼. 근데 그래서 5개 지문 중에 뭐예요? 5개 지문에 자, 그러면 요즘은 옛날에는 기출문제만 잘 풀었더라도 뭡니까? 요 한 4개 지문은 처리가 됐는데 요즘은 기출문제 풀어봐야 깨끗해 한 3개 지문 정도가 처리가 돼요. 요거 기출문제 지문. 요거는 변형이 되고 요거는 신설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있게 나오면 기출문제 지문 2개에다가 3번 변형, 4번, 5번. 4번, 5번 뭐다? 신설이 돼서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다? 우리 기출문제에서 몇 개 지문은 똑같다. 2개 지문 정도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다 형님님들이 순발력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무슨 문제를 많이 풀어봐라.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라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그래서 많이 풀어. 그래서 올해 뭡니까? 다음 달 코스가 그래서 원장님이 뭐라는 거예요? 앞에 요약 강의하고 뒤에 뭐다? 기출지문들 모아놓는 거야. 이제 모아놓는 거야. 그 작전을 그렇게 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음 달 코스는 순발력이 딸린 사람을 위해서 기출문제를 자꾸 변형해서.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에 관련된 지문들, 출제된 지문들을 싹 정리해놓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자료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찍었어요? 81. 자,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외에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79, 63 이렇게 나오듯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외에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예.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써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써먹기만. 그러니까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훈련이. 자, 그러면 이제 보전 등기 무조건 출제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가봐요. 프린터로 와봐요. 이제 자기가 써먹어봐요. 진짜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못 풀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이제. 자, 2번을 가봐요. 2번. 자, 이번에 소유권 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았어요? 예, 2번 문제. 소유권 보전 등기는 한 필의 토지, 한 동의 건물에 전부에 신청해야 된다. 맞네?
공인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보전 등기뿐만 아니라 전원 명의의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것도 가능하다. 어때? X죠. 왜냐면 그럼 봐봐요. 세 사람이 집을 줬어. 그런데 3분의 1만큼만 보전 등기해 주세요.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전부 다 해달라고 그래야지. 자, 2번은 틀렸네요. 이 중에 소유권 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한다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대장 정보를 주는다. 왜? 여기 봐봐. 여기 뭐라고 써놨어? 아까 보전 등기는 누가? 대장상, 최초의 명의. 건물을 등기하려면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토지를 보전 등기하려면 토지 대장. 임야는 임야 대장. 그죠? 자, 5번에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일부만 해관해서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나머지 거기에다 줄쳐놔봐요. 구분 건물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죠.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의 신청, 동시 신청, 일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야. 구분 건물 표시와 소유권 보전 등기도 동시 신청한다. 이러면 틀려요. 소유권 보전 등기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 읽어봐. 소유권 보전 등기는 누가 신청해야 돼? 대장상, 최초의 명의. 그러니까 표시에 대해서는 동시 일괄 대여할 수 있어. 표제부는 사실이니까 권리관계에 따라 그렇게도 해석해도 되고 지난번에 이거는 우리 한 3분 동안 설명을 했던 문제입니다. 한번 봐요. 그럼 작년에 5번 지문 출제됐죠. 그 다음에 뭐예요? 5번, 1번. 그럼 벌써 여기에서 4번 지문 뭐예요? 병행해서 출제됐지. 그러면 작년 보전 등기는 뭐예요? 그냥 여기 지문에서 2개 아니면 3개 지문은 똑같은 지문이네. 5번은 똑같은. 작년에 5번은 5번 지문에 5번 지문 그대로 출제된 지문이네. 그렇죠? 그러면 이 지문은 또 꼴통이 들어가면 5번을 어떻게 언제?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와 소유권 보전 등기도 동시 신청한다. 이름은 X야. 뭐에 대해서? 구분 건물 표시에 대해서. 자, 그러면 3번 풀어봐요. 3번. 올해 3번 문제가 나왔다. 한번 풀어봐요. 자, 됐어요? 네, 드리블 한번 해봐요. 1번에 어디에? 미등기, 임차권 등기명 끝. 2번에 미등기, 가처분,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끝. 3번에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끝. 미등기 부동산, 체납처분, 세무서네. 정답은 4번이네요. 미등기 부동산 오케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그럼 미등기 부동산을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걸어줘요. 정답은 몇 번? 4번. 재밌죠? 이렇게 문제는 근데 이게 이제 며칠 지나면 또 가물가물해져. 그게 문제라는 거야. 과목이 많아요, 적어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자기가 써먹을 수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만 좀 더 투자해서 암기만 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어차피 까먹는 거는 인지상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여기 보면 이번 시간에 보전 등기는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전 등기는 매년 출제가 돼요. 안 나온 애가 없어요. 보전 등기는 그래서 반드시 해놔야 돼. 보전 등기는. 왜 보전 등기가 중요해? 모든 등기 스타트가 바로 보전 등기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전 등기 중요합니다. 매년 출제가 되고 독자적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자꾸 시계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이 3사람 있나 봐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